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가 기획하는 정보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사례에 대한 얘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례에 대한 얘기 한 2개 정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건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 원론적이고 그냥 문제제기만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제 개인적인, 제 스스로 반성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게 답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재 우리 문제야,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야 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는 메타데이터 얘기를 할까 하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분류 목록에 대한 얘기라든가 서지사항에 대한 얘기라든가 메타데이터라든가, 아마 사서 선생님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얘기, 당연한 얘기, 머리에 떠오르는 많은 규칙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론일 수도 있죠. 우리가 지식 서비스, 정보 서비스라는 것을 갖는 의미는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서비스라는 것은 물론 규칙도 중요하고 사례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들이 작동하는 현실에서는, 현장에서는 100%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항상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거죠. 그 서비스는 실체가 없을 수 있고 실체가 있어도 그것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서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는 정해진 규칙, 룰 또는 어떤 데이터, 그 자체이기보다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소위 말하는 퍼실리테이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용자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제공하고 그들의 실효성을 높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과정에 필요한 절차적인 행위와 거기서 필요한 어떤 규율에 대한 얘기,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 문서, 기록에 대한 얘기가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잘하자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긴 하지만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일반화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시한성은 그렇게 길지 않다와, 그 일반화시키는 과정의 경험들이 굉장히 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깊숙하게 두텁게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반성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있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란 것이 기능적 경험을 갖고 있었겠죠.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 또 규칙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법칙만 열심히 배우고 표만 열심히 배웠죠. 왜 이렇게 만들어지니에 대한 얘기 다 해주죠. 우리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죠. 근데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수학 선생님은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에 급급했냐면 문제 풀기에 급급했고, 이 사회도 우리가 많은 문제를 빨리 풀어서 마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결여된 게 뭔지 아십니까? 문해력입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 가만히 듣고 솔직히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각자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하는 설명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를 내도 못 푸는 것이고요. 그걸 잘 알아들으려면 일단 흥미도 있어야 하고 그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오는 과정에 등한시한 거죠. 편식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또 독서 지도를 얘기하고 있고 문해력을 얘기하지만 상당히 편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하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과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부분 내가 아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다, 그 편향성에 대한 주의를 주는 얘기고, 디지털은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 지체에 대한 얘기, 그것을 받아들이는 속도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규칙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 이렇게 만들어졌어에 대한 얘기의 그 환경적인 부분, 기술, 문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성장한 규칙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걸 어떻게 재구성해낼 수 있을까 하는 수학적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좌표 평면을 바꿔준다든가 디멘전을 변화시킨다든가 접근 어떤 뷰 포인트를 바꿔준다든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메타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데이터라면 목록의 개념에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목록 규칙이 성장하면서 소위 우리가 마크라는 형식적인 틀에 빠지게 되고 그 기술, 그 형식의 틀이 제공해주고 있는 소위 엘리멘트에 대한 얘기와 어트리뷰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소에 대한 얘기, 속성에 대한 얘기, 그렇게 전개된 것이 뭐지? 하면 메타데이터에 대한 얘기고, 메타데이터는 도서관 또는 사서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세상 삼라만상 모두에 우리가 부여해준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자체가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데이터에 의한 데이터,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또는 가상 데이터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메타데이터가 규칙이 있대. 더블링 코어. 그래서 우리가 메타데이터 얘기를 하면 정해진 룰을 따집니다. 물론 있죠. 근데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좀 사례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에 어느 모 기관에서 그 지역사회에 대한 소위 말하는 문화재급 인력들에 대한 문화 자원들에 대한 문화 인력들이죠.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고 싶다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수용한 어떤 그걸 받아들인 수주한 팀이 참가해서 발표를 가졌고 제가 이제 심사위원 겸 패널로 참석해서 들어봤는데 그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타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했고 물론 문헌정보학과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 문헌정보학과 선생님들이 말한 메타데이터는 그 인물 정보를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구성해서 인물 정보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했던 전제가 제가 충격적이었던 데입니다. 전제가 뭐였냐면 인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규칙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나와 있는 많은 메타데이터 그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 요소값들이 있었는데 쫙 비교해 놓고 비교 분석해서 절충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죠.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어디 가둬놓고 감춰놓고 쥐고 있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어서 만드는 것일 텐데 드러내고 보여주는 과정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터페이스라는 얘기 조금 더 접근하면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 접점에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행위라면 그런 문화 인물 자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해 줄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왜 제공해 주니와 무엇을 제공할까의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인데 우리가 말하는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해당되는 대목이다.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이전에 어떻게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근접된 방법이 메타데이터인데 메타데이터 규칙을 만들면서 기왕에 나와 있는 인물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 규칙들을 통합해서 분석해서 찾아낸다고 접근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메타데이터를 얘기하고 분류 목록을 얘기하고 서지 정보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를 논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한 경험이 길고 두껍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역량을 투입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메타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시킬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얘기할 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많은 설명해 준 것처럼 이력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력서도 일종의 나에 대한 메타데이터인데 이력서를 작성해 봤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끄떡이 한 번씩은 해봤다는 거죠. 그 어떻게 작성했을까라고 알아보니까 이력서는 이미 나와 있는 양식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작업이고 이력서 양식이 훨씬 단순하더라고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뭐 그다음에 학력사항, 경력사항, 뭐 병력사항, 사진, 연락처. 그게 이력서랍니다. 오케이. 그런 규격화된 이력서도 많이 써봤는데 자기소개서는 써봤느냐? 자기소개서도 어떻게 보면은 나를 알려주는 메타데이터이다. 메타데이터가 꼭 어떤 요소값이 따로 있고 거기에 따른 속성값이 있고 하는 그런 형식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진짜 아까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 또는 가상 데이터라고 부르는 형식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그 다양한 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규칙, 문법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학교 다니면서 배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레퍼런스 툴 시간에. 사전을 보면 사전에 대해서 뭘 배우냐면 사전의 서지적 데이터를 우리가 배웁니다. 사전은 어떻게 생겼고 제목은 뭐고 두께는 어떻고 뭐 두 가지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일러두기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목차 이전에 일러두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고 이 일러두기를 이해하는 작업이 사전을 이해하는 작업이고 사전을 잘 쓰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으려고 봅니다. 일러두기는 사전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사전이 일종의 사전은 메타데이터로 만들어진 것이 사전입니다. 엔트리에 속성값이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엔트리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는데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니의 구조가 메타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그게 일러두기에 나옵니다. 명사 형식, 형용사. 이것은 명사이고 이건 형용사이고 이 용례는 어떻게 되고 이 해법은 1, 2, 3, 4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비슷한 것이 지도도 있습니다.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야 여기 뭐가 있다 이 나라가 어디 있고 저기가 어디 있고가 아닙니다.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이 지도가 스코프 어디를 담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지도를 그리는 기법 어떤 식으로 이 지도를 그렸는가. 땅덩어리가 넓어지고 포함하고 있는 공간이 지구 전체로 가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펴야 합니다. 아무리 좁아도 둥근 원 모양이 약간의 곡선 있는 것을 다 펴서 그렸기 때문에 이 지적상의 오차 분명히 발생하죠. 어떤 식으로 그렸고 어떤 기법에서 그렸는지도 중요한 것이고 이것의 규모가 어디를 담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이고 이 속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들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m, 1km의 거리가 얼마쯤 축적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색깔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그 색깔이 높이를 나타낼 수도 있고 깊이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온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항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뭐 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나 그런 표식에 대한 얘기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고자 할 때 어떻게 드러낼까에 대한 그 이전에 무엇을 드러내고 왜 드러내는가의 목적에 따라서 표시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라든가 건물에 들어가 보면 건물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방도 있고 복도도 있고 그 안에 방에는 여러 가지 기능성들이 다 들어있죠. 현관문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그 건물을 찾아오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목적 달성에 가장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겠죠. 학장실은 어디 있고 행정실은 어디 있고 학과 사무실은 어디 있고 교수 연구실은 어디 있고 학과 연구동들 어디 있고 시간강 선생님 방은 어디 있고 그다음 뭐 대학원실은 어디 있고 무슨 실험실들은 어디 있고 화장실은 어디 있고 계단은 어디 있고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고 그런 것들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최소 단위로 서로 픽토그램 그림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 글자로 인식시킬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일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 통일성에 대한 해석을 너무 넓게 하면 전체가 마치 정해진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메타데이터로 돌아가면 메타데이터는 무엇을 할 건데에 대해 중요하죠. 아까 문화인물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면
그 제공하고 받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상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인터페이스가 설계되어지고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다 설정되어지고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단계를 거쳐서 다음엔 뭘 찾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잡히면, 아, 저 사람들이 왜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인적 자원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 어떻게 그걸 해결할까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데이터들을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같은 맥락과 같은 해석 속에서 접근할 수 있게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구나. 그게 바로 메타데이터가 됩니다. 아무리 인물 자원에 대해서 수십 개의 메타데이터들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메타데이터들은 목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보편성을 갖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보편적으로 만들어진 메타데이터가 있어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절대 보편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 도메인을 도서관이라고 딱 한정시키고 나고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목록 규칙, 우리가 쓰고 있는 더블링 코어 등등이, 아, 이건 굉장히 보편적으로 만들어졌구나. 처음에 우리 스스로가 도메인을 좁혀놓은 거죠. 0보다 큰 곳. XY 좌표상에서 X가 0보다 큰 공간, Y도 0보다 큰 공간에 대한 일사분면에 대한 얘기만 하자 했을 때는 일사분면 내에서 통일되는 규칙. 그게 우리는 보편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많은 규칙 중에서 하나의 부분이고 목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세상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하는 학문은 부분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전체에서 쳐다보는 그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라면, 우리의 학문적 이해는 보편적인 맥락에서 쳐다봐야 한다는 거죠. 아,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군들에 대한 특성을 구조화시켜 둔 것이구나. 그 목적 달성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맹목적으로 이거야 라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력서로 돌아가서 보더라도 이력서 역시 내가 무엇을 전달하느냐는 생년월일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성별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의 성장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가치관을 얘기한다든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베이스를 얘기한다든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얘기한다든가, 내 경험을 얘기한다든가 만으로도 충분히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메타데이터일 수 있죠. 그런데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은 키, 몸무게, 혈액형, 비만지수 등등등등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메타데이터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메타데이터라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를 다르게 쳐다보라는 얘기죠. 아, 메타데이터 무엇을 쓸까가 아니라 왜 그걸 써야 하고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그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그 기능적 접근, 그것을 만드는 방법론, 기술적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갖는 것이 필요하다. 소위 수학 선생님이 말한 원리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만들어진 규칙 속에서 이거는 이 규칙을 갖고 쓰면 돼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 짓도 못하는 거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스스로가 다 접근해서 해결해 갈 수 있다. 오늘은 이런 얘기로 메타데이터를 다르게 쳐다보자는 얘기를 가지고 사서가 기획하는 정보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